Hello everyone! 교정영어 아욱한 영문법의 스텔라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문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단어와 단어, 형용사, 명사, 부사 등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의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급으로 우리가 스피킹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어떤 품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품사들은 단어가 가지는 기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떠한 문장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문장이 어떠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바뀌는 것을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엔 우리가 품사라는 녀석과 문장 성분이라는 녀석을 우선 구분을 명확하게 했죠. 문장 성분은 어자로 끝나는 녀석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회화를 할 때 필요한 이 문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문장의 주인공은 누구다? 동사라고 볼 수 있네요. 동사가 어떤 녀석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5가지로 문장의 형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식 사고가 배어있는 make, have, give, and take는요. 일반적으로 3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make란 녀석에게 물어봤더니 I make chair. 동사라는 녀석이 반드시 또 다른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는 있는데 이 서술어가 반드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즉 서술어, 동사라는 녀석이 반드시 타에 의해 문장을 종결시키는 바로 타동사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3형식의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이와 함께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I go 라고 말씀을 드렸죠. I go, I come. 문장이 서술어로 끝나버렸네요. 즉 동사가 스스로 문장을 종결시키는 자동사의 1형식을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4형식은 이 녀석 덕분에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 give you money 이러면 참 좋겠네요. 내가 너에게 돈을 준다. 주어가 있고요. 서술어인데 이 서술어인 동사한테 물어봤더니 준다? 무엇을과 같은 직접적인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누구에게라고 하는 약간 간접적인 목적어가 필요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 녀석을 목적어를 2개로 필요로 하는 4형식이구나 라고 이해를 했네요. 한데 사실은 give도 3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보시면 I give 타동사로 쓰자면 무엇이 필요하죠? money. 맞네요. 을을에 해당하는 이 녀석을 여기다 가져와 버리면 to you라는 전치사구가 뒤로 붙으면서 3형식으로 빠져버리겠네요. 결국 형태는 I give money. 나는 준다. 돈을. 끝.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전치사가 하나 등장을 하죠. 전치사. 사실은 여기서부터 배웠어야 되는 거죠. I go to school. 간다로 끝날 수 있지만 뭔가 부연해서 설명해주고 싶을 때 우리는 계속 전치사라는 녀석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형식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전치사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외우시는 수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Wait for you 이런 느낌이요. 그죠? 그다음에 arrive at the airport 같이 뭔가 우리는 수거로 외워두고 있지만 사실은 자동사라는 녀석이 뭔가 부연해서 추가 정보를 가지고 오고 싶을 때 명사라는 녀석을 바로 붙일 수 없기에 왜요? 이 아이는 문장을 끝내버린 아이라서 타동사 녀석과 다르게 이렇게 동사의 뒤에 명사를 가져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동사라는 녀석은 명사를 필요로 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전치사.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거로 외우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 명사라는 녀석을 자동사 뒤에 붙이기 위해 필요한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확히 배우지 못한 2형식과 5형식을 보겠는데요. 2형식 같은 경우는 I가, am이, 보이다. 뭔 소리냐? 얘는요 사실 I가 바로 이 아이와 굉장히 친해요. 주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어가 둘이 친구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어떠한 의미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진 않아요. 이런 거예요. I am pretty.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예쁘다라는 느낌의 동사 자체로 활용하지만 얘네들은 예쁜이라는 형용사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를 동사로 활용할 수 없죠. 그래서 예쁜이다라는 느낌의 비동사를 활용하네요. 그래서 이 비동사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화로 활용하실 땐 참 많이 빼먹으세요. 왜요? I pretty. I를 보면 pretty를 바라보게 돼 있다 보니까 M 같은 의미가 없는 녀석의 동사들은 많이 빼먹으시고요. 특히 이렇게 형용사를 활용하실 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친절하다라는 동사로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동사로 활용하는 것들이 얘네들은 친절한이라는 어떤 형용사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형용사는 동사로 즉 서술어로 활용될 수 없죠. 그래서 주어가 있고 형용사가 주어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사라는 녀석이 필요해서 그때 주로 활용하는 것이 비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주어와 주격보어 바로 나는 보이고 나는 pretty하고 나는 kind하다. 뭔가 자꾸 비동사를 빼먹게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형식을 우리는 이 형식이라고 부른답니다. 난이도가 있지만 우리 마지막 5형식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5형식은 사실 중급 레벨의 학생들이 활용이 가능한 건데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I make you happy. 어려운 이유 2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주어의 형태가 2개가 등장하네요. 나는 만들고요. 너가 행복하게. 무슨 말이죠? 형태로 보면 이 make라는 녀석에게 물어봤더니 만든다. 무엇을? 너를 만들어라는 형태를 가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의미적으로 다가가 봤더니 나는 만들어요. 너를 어떤 상태로? 행복하게. 그래서 보면 해석은 이렇게 되거든요. 주어 동사에게 만든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로 사역시키다. 이 녀석이 얘가 무엇하게 시키다. 난이도가 어렵죠. 그래서 5형식은 하나의 단문임에도 불구하고 의미상은 주어가 2개 등장하는 이런 복문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하기가 어렵답니다. 또 하나, 방금 전에 여기서 이 형식에서 뭐가 어렵다고 했죠? I가 pretty하다, I가 kind하다 하면서 비동사를 자꾸 놓치실 가능성이 있어요의 구조를 여기에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You가 happy하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는 주어가 아니잖아요. 얘는 목적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는 목적어의 보어라고 해서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네요. 5형식은 그래서 주어와 동사를 가지는데 이 동사가 목적어를 가지고요. 근데 이 목적어가 반드시 무엇 하다라는 이 아이를 수식해주는 주어 동사의 느낌의 의미상은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가지는 이렇게 2 문장이 들어가 있는 구조이기도 하며 또 다른 우리가 어려워하는 약간의 이 형식의 구조가 들어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5형식을 상당히 어려워한답니다. 잘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1형식은요. 주어랑 동사만 있어요. 2형식은요. 주어랑 동사랑 있는데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어가 있어요. 3형식부터는 아주 간단해요. 주어와 동사, 목적어, 4형식도 주어와 동사, 목적어, 5형식도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의 형태를 동일하게 갖는데 얘한테 물어봤더니 얘는 목적어 하나만 있으면 된대요. 4형식의 동사한테 물어봤더니 얘는 하나를 더 필요로 한대요. 5형식의 동사에게 물어봤더니 나는 목적어가 뭐 하는지에 대해서 보네요. 목적어가 뭐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설명해보면 나는 간다. 나는 착하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나는 너에게 빵을 준다. 나는 내가 즐겁게 만들었다. 호흡이 확실히 계속 길어지네요. 이렇게 해서 5문형 문장의 5가지 형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서 이어지는 아욱한 영문법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Bye bye.